안녕하세요. 엄마랑 같이 오게 된 15살입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떨어서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청중을 압도하면서 발표를 잘할 수 있어요? 어디 있나요? 저기 왔네요. 우리 친구 15살이면 올해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 오늘 그러면 누구 엄마하고 둘이만 왔어요? 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오늘 처음 봤어요? 원래 엄마가 많이 보아서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아, 엄마가 많이 챙겨봐요? 그래 또 지켜봤다고요? 일단 기분이 좀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 어떤 이유로 압도하고 싶어요? 그래도 발표할 때 제 말에 집중을 안 하면 발표할 때 좀 지금 압도가 안 돼요, 친구.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불분명한 발음의 가장 큰 원인은 불분명한 생각이다. 불분명한 발음의 가장 큰 원인은 불분명한 생각이다. 그러면 이거의 응용편, 불분명한 발표의 가장 큰 원인은 그러면 불분명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발표를 잘하려고 하면 발표를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이 지식이든 의지든 감정이든 이게 명확한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글 발표하면서 내가 불분명하네, 어떻게 스피치를 해야지,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감정이 명확한가? 요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강사님, 저는 명확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근데 왜 압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두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욕심. 뭐라고요? 욕심. 욕심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자기만큼 안 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몸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누나들은 어깨에 뽕 들어간 가다마이를 많이 입었어요. 자켓. 자, 근데 오늘 이 옷에 보세요. 뽕이 없죠. 근데 옛날엔 여기에 뽕을 엄청 넣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뽕을 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압도가 안 돼요. 압도는 에너지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수구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빨려드는 현상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압도해야지,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까 말했죠? 압도는 압도하고 싶은 게 나쁜 게 아닌데, 진짜 압도하고 싶으면 사람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수구 그 뚜껑 열면 이렇게 되죠. 이게 오히려 압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을 갖고 하면 그렇게 안 된다. 그냥 나만큼만 하려고 해야 된다. 뽕을 빼라. 자, 그러면 너무 제가 그렇게 존재감이 많지 않은데요? 존재감이 커야 사람들을 압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대의 법칙은 솔직해야 압도해요. 진실해야 집중해요. 과장하면 안 돼. 욕심이 들어가도 안 돼요. 압도하는 힘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진실합니다. 솔직합니다. 건강합니다. 그게 사람들을 빨려들게 하는 힘이다. 과장되게 하고 오버하려고 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은 몸에 힘을 주게 돼 있다. 그러면 무대에서 더 떨려. 원래 이 무대 자체가 집중해서 떨리게 하는 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이려고 하면 무대의 힘과 나의 오버된 힘이 둘이 겹쳐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면 성악가 같은 경우에는 고음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건 아주 합창을 하시네요, 그냥. 뭐 좀 어려운 거 물어볼 때 이러다가 삑사리. 맞아요, 삑사리가 나. 이탈. 근데 저는 오늘 우리 15살인 친구가 이렇게 와서
이런 글을 쓴 것 자체가 우리 친구 안에는 원자로 같은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오늘 강연 어때요, 친구는? 좋아요. 좋아요? 네. 뭐 더 해줄 말 없어요? 좀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좀 내용을 정리해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우리 친구 한 질문은 이거 편집 안 할 거니까 그 나중에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질문한 거랑 선생님이 친구 질문에 대한 선생님 생각을 몇 번 더 봐봐요. 그래야 제가 조회수 올라서 광고를 좀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가 친구 100명한테 퍼줘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도 100명씩 안 퍼주면 저주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결혼 26주년으로 토크 콘서트에 왔습니다. 김창욱 강사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요. 저는 축하를 받고 싶어서 이게 문맥이 자연스러운데 뭐를 받고 싶다고요? 위로를 받고 싶어서. 네, 어디 계세요? 저희가 동갑이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알다가 서로 결혼을 했는데 둘 다 갱년기라서 남편이 되게 잘 삐지고 잘 화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26주년 기념으로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 토크 콘서트를 예매를 했어요. 남편한테 위로를 주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 참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네요. 참 위기를 아주 지혜롭게 정말.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자들이 뭐 한국 남자랑 결혼하신 여성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한국 남자가 나이 먹으면서 계속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애가 되는 것 같아요? 애가 돼요? 그럼 좀 인자해져요, 잘 삐져요? 그럼 삐지면 대화로 풀려고 그래요,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요? 또 동굴로 들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보통 동굴로 들어간 그 남자를 냅둔다고요? 냅둔다고요? 그냥 방치한다? 보통은 기다려준다라고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냅둬 그 새끼. 부산에 어떤 아주머니는 남편이 동굴에 들어가면 동굴 밖에 공구리를 쳐버린다 이런 아줌마도 있어요. 그럼 왜 삐지는지 소개할게요. 자, 삐진다는 거는 삐지기 전 증상은 섭섭함이에요. 그럼 인간은 언제 섭섭하죠? 일을 많이 해서 섭섭한 게 아니에요. 못 알아줄 때 섭섭한 거예요. 못 알아줄 때. 그럼 남자가 여러분 젊은 남자들 잘 안 삐져요. 젊은 남자가 삐지는 거 봤어요? 별로 안 삐져요. 나이가 40, 50, 60이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삐지기 시작해요. 나이가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뭔가를 작든 크든 이루어봤다. 그러면 이뤘으니까 뭘 받고 싶어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죠. 내가 이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아버지 이번에 뭐 신인 법관 임용됐습니다.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대단하다 우리 아들. 인정을 받고 싶죠. 근데 아버지 이번에 뭐 법관 임용됐습니다. 겸손해라 이 새끼야. 겸손. 뭐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겸손. 아버지는 월남 스키부대에 있었어. 거기는 특수부대야. 조사에도 안 나와. 아버지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산에 가서 막 칡 먹고 막. 거기 어떤 버릇없는 아들은 몸에 좋잖아요. 올가닉 칡.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들이 몇 명 되나요?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내가 고생한 거 얘기하면 자기 위주로 말하시고 내가 수고했는데 왜 그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 진짜 너무 섭섭하다. 처음엔 섭섭했던 거예요. 섭섭이 쌓이니까 서운해. 서운이 쌓이니까 억울해요. 근데 그걸 안 알아주니까 삐진 거예요. 그때 안 알아주면 폭력적이 되거나 평화주의자들은 삐져서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생동물은 상처를 입으면 누가 치료해주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려서
먹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지 호흡이 골라져서 낫는 거래요. 아니면 거기서 죽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 삐지는 건 남편이 막 신앙심 생활이 엄청 열심히 해요. 진심으로. 그런 남자 잘 삐진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게 부처님이든 신과의 관계에서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인정을 받거든요. 넌 대단하다. 넌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 너 실패해도 난 네가 소중해. 인정받으니까 왜 삐져요? 그리고 친구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형들이 야, 너 너무 애쓴 거야. 너 대단해. 형이 봐도 넌 대단한 거야. 그러면 그 남자 안 삐지죠. 근데 한국 남자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냥 힘들다고 할 때 뭐 술이나 먹고 뭐 술 먹어야 마음이 열려. 세 병 완전 열려버려. 문제는 정신이 없어져 버려. 그럼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뭐 힘듭니다. 뭐 선배도 할 말 없으니까 먹어 이 새끼야 먹어. 야 먹어 이 새끼야 말한다고 돼? 먹어.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비둘기 엄청 많아졌잖아요 지금.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이 인정을 누구한테 받고 싶어 할까요? 자기 와이프한테 엄청 받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성과 냈을 때 자기야 나 임원 됐어 대단하지 이렇게 거의 안 해요. 그냥 뭐 임원 됐어? 그럼 됐는데도 뭐 일만 많이 하는 거야. 그냥 다 시간 되니까 된 거지. 이때 엄청 속으로 기대하는 게 상대방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때 막 놀라면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자기야. 나도 좋은데 자기 얼마나 좋냐. 진짜 이런 거 바라는데 거기다 대고 여보 승진했어 그랬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어 안 됐어 지금. 내 성격 알지? 내가 자기 26년 봤잖아.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그런 여자잖아. 성격 자체가 그래.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는 알았어? 자기는 내 말대로만 하라 말이야. 그러니까 핀 거야. 자기는 앞으로 26년 동안 내 그냥 종노릇만 하면 돼. 자기는 알았어? 방울뱀 마지막에 지나가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계속 보고. 일을 많이 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인정과 격려와 위로를 너무 못 받고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동성들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도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거나 인정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전 요즘에 되게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좋은 말을 하고 제가 놀라는 게 기뻐요.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지? 전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뭐 그냥 뭐지? 아니야. 그냥 야매로 주댕이 가는 거야. 아니야. 그리고 저쪽에 가서 너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뭘 받고 싶을까요? 존재에 대한 인정. 성과에 대한 인정 말고요. 네가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 그 느낌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성장 과정에서 못 받으면 나이 먹고 섭섭해지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남편하고 계속 살 거예요? 남편은 원치 않을 거예요 아마. 단 한 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련이 오고 무너지고 더 노력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이제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힘듭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요즘에 되게 말씀을 자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건 우리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유명한 메시지를 어디에서 봤냐면 누군가의 인스타 대문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심한 감동을 받았죠. 우리가 힘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진심이었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최근에 힘들었다는 건 올해 재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삼재라는 뜻도 아니에요. 아홉수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진심이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진심으로 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살면 또 힘든 일이 찾아오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삼겹살을 먹다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삼겹살을 언제 뒤집나 봤더니 한쪽을 진심으로 구울 때 삼겹살을 뒤집더라고요. 그 누가 삼겹살을 먹으면서 삼겹살이 뒤집혔다고 표현합니까? 고기가 익어간다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뒤집힌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게 뒤집힌 게 아니에요. 이혼은 삶이 뒤집힌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삶이 익어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이혼으로, 이직으로, 사업의 실패로 자기의 인생이 뒤집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삶은 그렇게 흑백 논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은 되게 컬러풀합니다. 다만 우리가 컬러를 담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을 때 삶을 흑과 백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삶은 결혼이냐 이혼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부자냐 가난하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권력자냐 평민이냐라고 그런 단순한 단어로 저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설명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진심으로 삶을 살아내면 삶이 반드시 잘 되고 하늘이 그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마음이 뒤집힐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봐, 이러니까 진심으로 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군대도 대충 줄 서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을 다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벌어도 자기 삶의 자족의 만족도에 다다르지 못하는 거죠. 삶을 계속 진심으로 구워내야 자기의 적정한 입기에, 굳기에 있는 거,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준 프레임으로 난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번 생은 글렀다, 삼재냐, 재수에 온 붙었냐,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기도를 종교가 있든 없든 소망해야 될 것은 진실되게 삶을 구워갈 에너지를 부여받게 기도하는 것과 의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가 있는 개인과 공동체와 장소로 커넥팅을 하든 아니면 그곳에 가서 자기를 노출하는 거예요. 사우나 같이 맥반석에다가 자기를 노출하라.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원적외선. 그때 우리는 계란을 구워 먹으면 되잖아요. 그때 나온 제품 맥반석, 원적외선, 황토 구운 란. 자, 그 에너지에 자기를 노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힘이 생기면 힘없는 사람이 보이실 거예요. 그건 과거에 여러분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건 과거의 우리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신비한 세계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의지를 갖고 다시 힘을 내서 우리의 삶을 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이 우주에서 심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꽃이 피지 않아도 열매를 맺지 못해도 우리는 모두 다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